김광덕 목사의 저녁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74번째 강국희 박사의 오줌 연구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 2012년 12월 24일 분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저녁편지, 미생물 학자이자 요료법 전문가 강국희 박사의 오줌 연구. 나는 1969년 일본의 동경대학 대학원에 유학하면서 유산균에 관한 연구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후 귀국하여 한국 야쿠르트 연구소를 설립하여 유산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후 대학에도 출강하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산균 박사의 칭호를 얻는 등 발효유업계의 후광으로 많은 연구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다. 기업체에서 3년간의 연구생활을 하다가 1979년 성균관 대학교로 옮겨 재직하였으며 2006년 8월 정년 퇴임하였다. 평생을 유산균과 발효유 연구로 보낸 나에게 주위 사람들이 유산균 박사, 야쿠르트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우연히 1998년 3월 오줌 건강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내 노년에 남은 평생의 연구 사업으로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긴 것이다. 현대의학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줌 치료법이야말로 돈과 약이 필요 없는 건강법이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참 훌륭한 생각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75번째.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저녁편지, 여섯밤이 지나면 드디어 70세가 됩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너는 어려서 11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단다. 그렇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몸입니다. 복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섬기시는 사역 위에 성은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줌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넘기는 사람도 많은데 저녁 편지를 방문해 주신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미생물 학자이자 요료법 전문가 강국희 박사의 오줌 연구 이어서 계속되는 글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체의 호응을 얻을 리 없고 정부 기관에서도 의사중심 의료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하므로 관심을 보일 리가 없었다. 나는 다행히 교수이므로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줌에 대해 연구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내가 전공한 유산균과 발효유도 따지고 보면 유산균이 자라면서 배설한 오줌이라는 점이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76번째 혈액의 또 다른 이름. 강국희 박사의 오줌 연구 계속되어지는 글입니다. 세포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항상 체온이 일정하고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소화 발효되어 영양소를 흡수하며 그것이 혈액으로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돌다가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주도 효모가 자라면서 배설한 오줌이고 식초는 식초균이 자라면서 배설한 오줌이며 꽃의 향기는 식물이 자라면서 배설하는 식물 오줌이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처음부터 오줌 연구에 팔자를 타고난 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1998년 4월 1일 조선일보에 소개된 임산부 오줌으로부터 에이즈, 암 등의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의 연구 보고는 나의 호기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생리적으로 임산부는 최고의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체는 자신의 면역 체계를 의존해 건강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에이즈, 암, 세균성 질환 등 모든 질병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77번째 보람 있는 삶. 강국희 박사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강국희 박사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로 원고를 정리하거나 연구 계획을 세우거나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화력이 약해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탈이 나는 체질이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어 항상 오후가 되면 뻐근함이 풀어지고는 했다.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좌석이 있어도 앉지 않고 서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진동에 팔과 어깨를 마사지하면서 집에 가면 어깨가 풀리는 것이었다. 필자는 식물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러나 67세인 필자는 점차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생명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어 있음을 느낀다. 수렴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풍부하므로 이것을 보급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78번째 대학 친구의 우정. 계속되는 강국희 박사의 요로의 동기와 체험입니다. 체험. 필자가 요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1998년 3월 대학 친구 유정희 씨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변을 보다가 오줌이 한 방울이라도 손에 묻으면 더럽다고 비누로 깨끗이 씻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이 대단히 나빠졌을 때 요로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체험담을 나에게 들려주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대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일본 대학에서 축산가공기술 연수 및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를 연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건강이 나빠져서 귀국해 오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한때는 환청, 이명, 난청, 신경통, 심신불안증, 정신분열증, 관절통, 요통, 보행불능, 입맛상실, 식욕부진, 취각마비 등등의 상황 악화로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걱정을 했다. 그러나 음료 시작, 오줌 마시기 시작 6개월 후에는 관절통, 요통이 해소되었고 2년 후에는 건강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젊은 사람들과 테니스를 쳐도 지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다. 필자가 요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동기는 이 친구 때문이다. 그가 일본어판 요로법 책을 나에게 주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로 느껴지면서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1998년 3월 초순부터 자료 수집, 나 스스로의 실천, 동물 실험, 환자에게 권유해 치유 경과, 임상정보 수집, 실험실 분석 등에 열중하게 되었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80번째 신비한 효능과 경험담.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고민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대문호로 시대를 앞서간 러시아 톨스토이와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에게서 배웁니다. 목사가 수녀님보다 신부님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부럽습니다. 이혜인의 옷정리라는 시가 여기 있네요. 생략하고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단번에 지우는 일이 어렵다고 옷장 속의 옷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걷어내 지상에서 내 육신이 떠나면 필요 없는 옷들에게 미리 작별 인사 고하면서 눈물이 나네. 새 옷들은 누구에게 선물할까? 방긋 웃어보며 행복한 오늘. 강국희 박사의 요료의 동기와 체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료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확신에 찬 그의 경험담이 없었다면 나는 그러한 원시적인 요로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나카오 내과 의사가 집필한 기적의 요로법을 읽어내려가면서 충분히 요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81번째 송년의 시네요. 제목이 2012년 12월 31일 오늘의 성구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10장 47절 저녁 편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2012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당신은 이제 더 흘릴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또 송년시네요. 송년의 시 이혜인.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강국기 박사의 요료의 동기화 체험 네 번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던 오줌을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 스스로의 의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줌은 노폐물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82번째 구설수와 비아냥거림을 넘어서. 오늘의 성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이 저녁 편지, 신바람 건강전도사 황수관 박사가 급성 폐혈증으로 인하여 향년 6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1월 1일 오전 10시에 장례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참 좋은 감리교의 장로님이셨는데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된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확산되어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폐, 뇌, 복막, 간 등의 장기에 전염되면 감염된 피가 온몸을 돌며 독소를 뿜어내어 장기가 손상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액 내의 백혈구가 몸속 세균을 없애주지만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고령의 중환자는 속수무책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혈증 환자는 연간 3만 5천에서 4만 명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2천만 명의 환자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포의 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늙기 전에 건강할 때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 건강하세요. 이어서 강국기 박사의 요료의 동기화 체험을 이어지겠습니다. 오줌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해 보여서 꼭 마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이해해 줄 것인가? 내가 봉직하는 선군관대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도 강국기 박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걸렸다. 여기에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